한국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고요한 버스 안.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고속버스 안에는 대부분의 승객들이 피곤했는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조용하던 버스 안에서 벼랑간 여자의 비명소리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잠시 후 비명을 지르던 금발의 외국인 여성은 패닉에 빠진 듯한 초점을 잃은 눈에 몸을 부르르 떨고 있습니다. 과연 이 외국인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독일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하노버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4살이 된 아들 루이를 키우고 있는 야스민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독일을 떠나 다른 곳을 여행해 보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남편과 아들과 함께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독일과 가까운 유럽 국가가 아닌 아시아에 있는 한국을 여행하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아찔한 경험을 했었고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들을 만들었습니다. 첫 여행지를 고민 끝에 한국으로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루이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게 치안이 좋은 나라를 골랐습니다. 치안도 치안이지만 무엇보다 제가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꼭 살면서 한 번은 한국에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어요. 독일에서 한국 드라마는 매우 인기가 많은 편인데요. 독일에 재미있는 드라마가 거의 없을 뿐더러 방송 프로그램이 얼마나 재미없는지는 주위의 독일인에게 물어보면 누구나 비슷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특히 낮에 방송되는 채널들은 온통 퀴즈 프로그램뿐인데요. 감동과 코믹 요소 하나 없는 정말 진지한 말 그대로 퀴즈만 푸는 쇼입니다. 그나마 저녁이 되면 할리우드 영화를 해준다거나 가볍게 볼 수 있는 채널들이 있지만 한국 방송과 비교하면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고 재미가 없죠. 그래서인지 독일인들은 TV 시청 대신에 운동을 한다거나 책을 읽는 편입니다. 저 역시 한국 드라마에 빠지기 전까지는 생산적인 활동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기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 외에도 한국은 아직도 분단국가이지만 독일도 분단국가였다가 통일이 된 곳이기에 왠지 모를 친밀감이 생기는 나라입니다. 남편과는 대학 시절 만나 서로 첫눈에 반하게 되면서 졸업하자마자 빠르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부터 아이를 특별하게 원한 건 아니었지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가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았고 그 이후로는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해서 병원에 방문해서 혈액검사, 호르몬 검사, 조직 검사 등 남편과 함께 기본적인 검사를 받았지만 둘 다 이상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이상 없다는 이야기에 마음을 편하게 가지며 아직 타이밍이 안 맞았다고 위안을 삼고 아이를 낳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배란 유도제를 섭취 후에 최대한 자연 임신을 시도하였고 시간이 지나도 결과가 좋지 않아 결국 인공수정까지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수정이라는 말에 처음에는 다소 거부감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직접 시술을 받아보니 과연 이게 인공인가 할 정도인가 생각이 들었고 선별된 건강한 정자를 주입하기 때문에 임신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공수정을 2차례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말았죠. 무언가 원인이라도 있었다면 치료를 하면 될 텐데 원인도 모르고 병원에서는 둘 다 문제가 없다는데 임신은 안 되고 포기를 할 수 없으니 점점 지쳐가고 답답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가장 임신 성공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시험관하기 시술을 받게 되었어요.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나 편안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속마음으로는 간절하게 바랬으나 최대한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수정난 이식 후에 2주가 지났을 무렵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하니 임신이 확인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었어요. 일주일 간격으로 혈액 검사를 더 해야 했고 임신이 확실해지면 태낭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죠. 그렇게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루이가 태어났습니다. 루이의 손짓 몸짓 하나에도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고 처음 엄마라고 불러주었을 때 감동은 잊을 수가 없어요. 예전부터 루이가 조금 크게 된다면 남편과 해외여행을 가자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루이가 4살이 되었을 무렵에 한국에 여행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에 가기 전부터 걱정이 많았는데요.
긴장을 많이 하며 걱정했던 것과 달리 남편의 주도하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한국을 도착했어요. 첫날에 부산에 있는 호텔을 예약해서 부산을 여행한 뒤 유적과 문화재가 많은 경주를 들려 수도인 서울까지 올라오는 계획을 짰습니다. 해외여행은 처음이기에 당연히 계획했던 일정과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벌어질 거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하면서 첫날부터 끔찍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독일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한국이 신기해서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버스를 타고 도시를 벗어나자 고속도로가 나오고 비슷한 풍경이 반복되자 남편과 루이도 피곤했는지 잠을 청하는 모습이었고 저 역시 어느 순간 잠이 들었죠. 갑자기 무언가 알 수 없는 느낌에 정신이 번쩍 들고 잠에서 깨어나니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옆자리에 있어야 할 루이가 보이지 않자 심장이 빠르게 뛰며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는데요. 반대편 자리에 타고 있던 남편은 아직까지도 잠을 자는 모습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달리고 있는 버스 안에 설마 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다른 자리 어딘가에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이게도 루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 상황이 믿기지 않고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자리에 주저앉았는데요. 남편은 제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서 저에게 다가와 왜 그런 것이냐며 물어왔고 저는 남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루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하자 남편도 그제야 상황이 파악되었는지 버스기사님에게 가서 아이가 없다고 말을 했죠. 제 비명소리에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잠에서 깨어나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안타깝게도 남편과 버스기사님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았는데요. 대화가 통하지 않자 남편이 이성을 잃고 흥분해서 목소리가 높아지자 버스기사님은 당황하셨죠.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던 그 순간 버스에 타고 있던 한국인 한 분이 다가와서 자신이 통역을 해주겠다며 남편과 영어로 대화하며 기사님과 통역을 해주었어요. 통역을 통해 기사님도 아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가장 가까운 휴게소로 진입하여 차를 세웠는데요. 저는 처음 경험해보는 아찔한 상황에 온몸이 떨려오며 패닉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울고만 있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주위의 한국인들은 울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서 걱정하지 말라는 눈빛을 보내오며 위로의 몸짓을 건네주어 조금은 진정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은 당연히 저와 남편에게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한국인들이 피해를 본 상황인데도 저를 위로해주며 서로 대책 회의를 하는 듯 보였죠. 기사님께서는 아이가 없어졌다면 전에 들렸던 금강 휴게소뿐이라며 그곳으로 연락을 해서 혼자 있는 외국인 아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말을 하였고 이미 한국인 한 분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금강휴게소를 지나쳐 온 지 이미 1시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상태이기에 루이가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지 언제인가 뉴스에서 보았던 아동 유괴범이 떠오르며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혹시나 루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닐지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숨이 막히는 듯했어요. 그 순간 주위에 한국인 한 분이 다가오더니 자신의 차로 금강휴게소로 가자는 말과 함께 기사님과 통역을 해주었던 한국인에게 연락처를 건네며 상황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도움을 받아 차에 타서 이동을 시작했고 제발 아무 일 없길 기도했어요. 1분 1초가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살면서 처음이었는데요. 차에 타서 이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어딘가에서 연락을 받더니 저와 남편을 보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죠. 아직까지도 그때의 연락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아마도 좋은 이야기가 아닌데 저희가 불안할까봐 표정 관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숨 막히던 시간이 흘러가던 그 순간 다시 연락이 오고 밝은 목소리와 함께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저는 찾았다는 말을 듣자마자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함께 속으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루이가 있는 휴게소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내려 루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루이가 한눈에 보여 미친 듯이 뛰어갔어요. 루이는 한국인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벤치에 앉아 있으며 간식을 먹고 있었는데요. 저를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흔들고 해맑게 웃으며 엄마라고 부르는 루이를 보자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루이를 꼭 안아주었죠.
상황을 파악하고 루이를 보살펴준 젊은 한국인 부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어요. 한국인 부부에게도 루이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고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괜찮냐고 말을 건네왔죠. 한국인 젊은 부부는 지호와 세이 그리고 5살인 딸 서아였어요. 지호는 독일에서 유학을 해서 독일어를 할 수 있는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루이를 처음 봤을 때 혼자 울고 있어서 아이를 보살피게 되었고 아이와 대화를 통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대충 파악을 하게 되어 부모가 찾아올 때까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기다렸다고 해요. 루이와 헤어진 지 3시간이 넘는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 루이를 안전하게 보살펴 주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죠. 루이가 걱정하지 않도록 엄마가 잠시 급한 일이 생겨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그동안 배고프지 않도록 간식들을 사주고 놀아주었다고 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남편과 저희 마음을 전혀 모른다는 듯 루이는 서아와 말도 통하지 않는데 서로 뭐가 그리 좋은지 깔깔대며 웃고 있었어요. 휴게소까지 자신의 차로 데려다 주셨던 한국인 남성분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며 사례를 하려고 하자 손사래치며 그걸로 아이 맛있는 거 사주라며 떠나가셨어요. 버스기사님에게도 연락하여 아이를 찾았다고 소식을 알렸고 도움을 드렸던 분들께 사례를 하고 싶었으나 그 누구도 사례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호는 저희에게 목적지를 물어보더니 자신들도 부산에 산다고 잘 됐다며 숙소까지 데려다 준다고 해서 같이 이동하게 되었어요. 부산에 도착해 사례를 거부하는 지호네 가족들에게 어떻게든 보답을 하고 싶어서 식사라도 대접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다시피 말을 해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 나서 계산하려고 보니 이미 지호가 계산했다면서 다음에 자신의 가족이 독일에 가게 되면 그때 이자까지 쳐서 얻어먹겠다는 말을 했죠. 그렇게 연락처를 교환하고 저희를 숙소 앞까지 데려다주며 한국어를 못하는 저희를 위해 예약한 숙소가 맞는지 확인까지 해주는 믿지 못할 친절함을 보여주었어요. 루이는 서아와 정이 많이 들었는지 헤어지기 싫다며 한참을 울기까지 했죠. 길고 긴 하루가 지나가고 숙소에 도착하자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요.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모든 기력을 다 쓴 것인지 씻지도 않고 바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너무 큰 일을 겪었던 것인지 다음 날에도 숙소와 가까운 곳만 잠시 갔다 왔을 뿐 모든 시간을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는데요. 남편과 맥주를 한잔하며 있었던 일들을 서로 말하면서도 도움을 주었던 한국인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고 말을 했죠. 당시에는 패닉에 빠지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몰랐지만 버스에서 통역을 해주었던 분과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버스에 있던 많은 분들 중에는 분명 급한 일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 누구 하나라도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은 볼 수 없었고 아이를 찾아주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아마 그 어떤 곳도 한국처럼 그리고 한국인처럼은 할 수 없겠죠.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보여준 눈빛들과 감정들은 제 마음속으로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한국 여행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생겼는데요. 그러자 심적으로도 너무 편해졌고 온전히 한국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한국인들에게 다가가면 선한 마음으로 몇 배를 저에게 되돌려주는 따뜻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어딜 가나 한국인들은 루이를 귀여워해주고 좋아해준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루이가 장난치다 홀로 넘어져도 주위의 한국인들은 망설임 없이 아이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물어왔죠.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준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런 한국인들의 마음을 느꼈는지 루이도 한국 여행 내내 시종일관 밝은 표정이었죠. 가끔은 자신이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지 않아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서럽게 울기도 해서 곤란했지만 아이가 울면 한국인들은 짜증이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런 루이를 보며 웃어주고 저와 제 남편에게 고생한다는 듯한 무언가의 메시지를 전해오는 듯했어요. 독일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감정들을 한국 여행에서 많이 느꼈죠. 한국은 수도인 서울만 발전된 것이 아니라 제가 가보았던 도시들은 전부 현대적인 건물의 높은 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즐비했고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거리에는 쓰레기통을 볼 수 없었는데도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듯 거리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고 항상 질서 있는 성숙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여행 내내 맛있는 음식들을 마음껏 먹었고 아름다운 풍경들과 다양한 체험들도 즐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는데요. 로이를 한국인들처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독일로 돌아와서도 한국을 잊지 못해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있는데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아찔한 경험을 했지만 그로 인해 한국 여행에서 더욱 안전하다고 느끼며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마음속으로 떠올리면 마음속 한편이 따뜻해지곤 합니다. 한국에서의 행복했던 기억들은 지금도 저에게 최고의 순간으로 남아있죠. 누군가 저에게 여행지를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을 꼭 경험해보라고 말해줄 거예요.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문화가 존재하는 곳이고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하고 따뜻한 한국인들의 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좋은 경험을 하고 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